이번 시간에는 족소음 신경의 경혈들 중에서 흉부에 있는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부에서는 족소음 신경이 인맥으로부터 옆으로 0.5촌을 떨어져서 거의 인맥이나 마찬가지다시피 이렇게 아주 가까이서 신경이 유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흉부에 가면은 인맥으로부터 2촌을 떨어져서 갑니다. 그러니까 인맥으로부터 4촌 떨어져 있는 조경명 위경, 요 유중을 지나가는 위경과의 거리에 중간 정도 2촌의 거리를 두고 족소음 신경이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혈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소음 신경이 흉부로 올라와서 처음 나오는 경혈이 22번째 보랑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맥으로부터 양옆으로 2촌을 떨어져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부에서는 골도를 따져서 1촌씩 1촌씩 올라가면서 경혈이 하나씩 나왔었죠. 흉부에서는 조경록 위경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갈비뼈를 한 개씩 넘어가면서 이 늑간에 있기 때문에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혈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갈비뼈를 한 개씩 넘어가서 이렇게 혈이 나오고 있고요. 흉부에서 복부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촌수를 따지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맥으로부터 몇 촌을 떨어져 있느냐, 이럴 때만 우리가 촌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족소음 신경이 흉부에서 인맥으로부터 2촌을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촌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 유중을 지나는 위경이 인맥 양방 4촌이죠. 그러면 그 중간 위경과의 거리에 중간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족소음 신경의 유주 경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침 방향에 대해서 제가 주의를 당부를 해야 되는데요. 복부에서와 마찬가지로 흉부에서도 갈비뼈 사이에 있는 혈들을 취혈을 할 때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를 하게 되면은 갈비뼈의 두께 이상 침이 들어갔을 경우에 폐를 찌르게 되겠죠. 흉부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다 폐가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수직으로 직자하는 것을 흉부에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폐를 찌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흉부 전면에 있는 모든 경혈들은, 다른 경맥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침을 완전히 눕혀가지고 횡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갈비뼈 사이에 침을 놓을 때 침을 눕혀가지고 횡자를 한다고 하면 자침 방향이 두 가지가 되겠죠. 한 개는 인맥을 향해서 안쪽으로 침을 놓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맥과 반대 방향, 바깥쪽을 향해서 침을 놓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안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하거나 침을 완전히 눕혀가지고 횡자를 할 때 둘 중에 하나의 자침 방향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허증인 경우에, 만성적인 경우에, 또는 환자의 연세가 많은 경우에는, 보통 노인들이 허증이 많죠. 이럴 경우에는 인맥 쪽을 향해서 허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맥 방향으로 자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에 반해서 반대로 실증이거나 급성기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허증보다 실증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대 방향, 바깥쪽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방향으로, 펼치는 방향으로 자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면 흉부에 와서 처음으로 나오는 보랑혈을 취혈해 보겠습니다. 보랑혈은 흉부에서 5번, 6번 갈비뼈 사이에 위치하는 경혈입니다. 그러면 쇄골이 있고요. 쇄골 바로 아래에 1번 갈비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갈비뼈가 있고요. 3번, 4번, 5번. 자, 그래서
5번, 6번 갈비뼈 사이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제일 위에 쇄골이 있죠. 그럼 쇄골 바로 밑에 1번 갈비뼈가 있고요. 1번 밑에 2번, 그리고 3번, 4번, 5번. 자, 5번 갈비뼈와 6번 갈비뼈 이 두 개의 사이 높이가 보랑혈의 위치가 되겠고요. 자, 이 5번, 6번 사이 높이에서 인맥 옆으로 2촌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유중을 지나는 위경이 4촌이니까 그 중간, 위경과의 거리에 중간 거리 2촌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족소음신경 유주입니다. 그러면 신경 유주상에서 5, 6 늑간이면은 여기가 보랑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랑혈을 취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자를 하지 않고 눕혀서 횡자하는 것이 흉부 전면에 있는 경혈들의 일반적인 자침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족소음 신경의 23번째 경혈인 신봉혈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봉혈은 방금 했던 그 보랑혈에서 5번 갈비뼈를 넘어가서 4번과 5번 사이 높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맥으로부터 2촌 떨어져 있는 족소음 신경 유주선에서 5번 갈비뼈를 넘어서 4, 5 늑간에 위치하고 있는 혈이 신봉혈입니다. 여기가 신봉혈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신봉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음 신경의 24번째 경혈인 영허혈입니다. 영허혈은 3, 4 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봉혈에서 4번 갈비뼈를 넘어서 한 칸 위로 올라가면 영허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신봉이었고요. 신봉에서 4번 갈비뼈를 넘어서 3, 4 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여기가 영허혈입니다. 그러면 영허혈을 취혈해 보겠습니다.
영어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음 신경의 25번째 경혈인 신장혈입니다. 신장혈은 영허혈에서 갈비뼈를 또 한 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2, 3늑간이 됩니다. 네, 여기가 영허였고요. 영허에서 3번 갈비뼈를 넘어서 2번, 3번 갈비뼈 사이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신장혈입니다. 그러면 신장혈을 추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장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음 신경의 26번째 경혈인 욱중혈입니다. 네, 욱중혈은 신장혈에서 또 갈비뼈 한 개를 넘어가죠. 그러면 이번에는 1, 2늑간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갈비뼈 사이인데요. 네, 방금 했던 그 신장혈에서 2번 갈비뼈를 넘어서 1번 갈비뼈, 2번 갈비뼈 사이 높이인데, 자, 우리가 흉부 전면에서 경혈을 찾을 때 갈비뼈를 촉지해서 경혈의 위치를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갈비뼈 촉지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번 갈비뼈가 너무 작아서 이게 1번인지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여기 쇄골이 있고요. 쇄골 밑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갈비뼈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다른 갈비뼈들은 이렇게 흉곽 전체를 차지하는 넓은 면적 공간을 차지하는 이 제대로 된 갈비뼈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누구만 1번 갈비뼈, 요 쇄골 바로 밑에 있는 1번 갈비뼈만 이게 갈비뼈 맞나? 헷갈릴 정도로 너무 조그매요. 그리고 우리가 갈비뼈를 찾을 때 족소음 신경에서 만지기도 하지만 보통 위경에서, 이 결분혈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 조경면 위경에서 갈비뼈를 촉지하는 것이 이제 아주 쉽기 때문에 보통 위경에서 촉지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의 공간이 위경이 제일 넓어요. 그래서 위경 사이에서 위경 라인에서 갈비뼈를 촉지하는 것이 헷갈리지 않고 틀리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위경에서 갈비뼈를 찾다 보면 1번 갈비뼈가 여기까지 오질 않아요. 중간에 여기 와서 끝나버려요. 너무나 조그매요. 쇄골이 이렇게 있으면 갈비뼈가 옆으로 이렇게 쭉쭉쭉 가야 되는데 1번 갈비뼈는 오다가 중간에서 끝나버려요. 이렇게 조그매요. 그러니까 족소음 신경 같으면 이게 뭐지? 뭐가 있네? 만져지는데, 위경에서 만지다 보면, 비경이나 폐경에서 만지다 보면 이게 안 만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경 라인에서 갈비뼈를 촉지할 때 여기 갈비뼈가 나오네. 제대로 만져지는 첫 번째 갈비뼈, 그게 1번이 아니라 2번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갈비뼈가 여기까지 와서 끝나요. 네, 여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끝나버립니다. 2번은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자,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 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족소음 신경 라인에서 1, 2번 사이 높이면은
네, 여기가 욱중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의 틈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1번과 2번 사이가 틈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2번 갈비뼈를 촉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2번 바로 위에 1번 갈비뼈가 조그맣게 만져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욱중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번 갈비뼈는 확실히 만져지는데 1번이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2번 갈비뼈 위에 2번 늑골 상연에 치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욱중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음 신경의 27번째 경혈인 수부혈입니다. 네, 수부혈은 족소음 신경의 종지혈이죠. 네, 마지막 혈입니다. 그리고 수부라는 이름이 가진 뜻을 보면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혈, 그렇죠? 몸 안의 상태가 몸 바깥에 피부 표면에 전달되는 특정 포인트, 경혈을 말하는 거고요. 부라고 하는 거는 창고죠.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 뭐 농협 쌀 창고 이런 것처럼. 창고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들을 일로 불러 모았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창고죠. 그러니까 수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경혈들을 내가 총괄 관리하는 창고 같은 역할, 뭐 이런 역할을 한다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부혈은 욱중혈에서 갈비뼈를 한 개 또 넘어가죠.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그 욱중혈이 1, 2늑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갈비뼈 사이 높이에 있었는데 수부의 경우에는 여기서 갈비뼈를 한 개 넘어가니까 뭘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1번 갈비뼈를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갈비뼈를 넘어서 위로 올라가면 뭐하고 뭐 사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쇄골하고 1번 갈비뼈 사이 높이가 수부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번 갈비뼈가 다른 2번 이하에 있는 다른 갈비뼈들과 다르게 너무나 조그맣고 쇄골 밑에 바로 조그맣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 촉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요. 자세히 보면 쇄골의 아래쪽 라인, 여기 쇄골뼈가 이렇게 있으면 쇄골의 아래쪽 라인을 촉지하다 보면 요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느낌이 달라요. 바깥쪽에는 1번 갈비뼈가 안 만져지기 때문에 쇄골 하연에 요 말랑말랑한 근육이 촉지가 되는데요. 안쪽에서는 인맥과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1번 갈비뼈가 쇄골 밑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만졌을 때와 같이 그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이 아니라 어때요?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네? 뭔가 있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걔가 바로 1번 갈비뼈입니다. 그러면 신경 라인에서 쇄골과 1번 늑골 사이인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 1번 갈비뼈가 이 족소음 신경에서도 안 만져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조그매가지고 한 요쯤 오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신경에서도 1번 갈비뼈가 안 만져지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쇄골의 하연, 쇄골의 아래쪽 라인, 여기가
1, 2 늑간이다. 이렇게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부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부혈을 자침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부혈을 자침할 때 주의하실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혹시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쇄골 밑으로 빠져나오는 이 신경이나 혈관, 특히 신경이 눌려가지고 이 신경이 지나가는 이 유주하는 경로를 따라서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이 방산통이 느껴지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흉곽 쇄골 아래쪽으로 이렇게 쇄골이 있으면 쇄골 아래쪽을 지나서 이 몸통에서 팔 쪽으로 뻗어나가는 신경들이 이 쇄골 밑을 통과하는 이 구역을 우리가 흉곽 출구라고 말을 하는데, 이 흉곽 출구를 지나가는 이 부위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쫙 저리거나 땡기거나 이제 아픈 경우를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수부혈을 자침을 할 때 쇄골의 바로 아래쪽으로 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흉곽 출구를 지나가는 신경이나 혈관을 건드릴 위험이 다른 혈들에 비해서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하신 혈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비뼈 또는 쇄골의 두께 이상 그 폐를 향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구조물들을 건드릴 위험은 매우 낮죠. 그래서 자침 방향과 깊이를 조심하시는 것이 그 흉곽 출구에 대한 그런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족소음 신경처럼 여기 흉부 전면에 있는 경맥의 경우에 제가 앞서 위경이나 비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흉부 전면을 덮고 있는 가장 큰 근육, 대흉근 아시나요? 요 쇄골 밑으로 해서 요 갈비뼈까지 이 내 흉부 전면을 다 뒤덮고 있는 근육이 몇 개의 근육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근육 뭐죠? 대흉근이 있어요. 요 대흉근의 경우에 특정 근육의 경직이 심하면 이 사람은 어떤 증상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근육학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족소음 신경도 그렇고 위경도 그렇고 이제 폐경과 비경이 바깥쪽으로 있는 건데, 요 세 개의 경맥이 지나가는 요 대흉근, 흉부 전면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대흉근이 경직이 심한 경우, 물론 이렇게 경직이 심하면은 우리가 거북목이라든지 뭐 라운드 숄더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환자들한테 우리가 공통적으로 뭘 보기가 쉬우냐면 신경정신과 질환이 많아요. 물론 증상이 심각하고 안 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이 대흉근 경직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유별나게 좀 경직이 심하네, 이 사람 대흉근 TP가 많이 발달되어 있네, 그럴 때 신경정신과 증상을 우리가 찾기가 쉬운데, 이 대흉근 TP 중에서도 어느 부위가 유별나게 더 심하냐에 따라서 증상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대흉근이 흉부 전면에 대흉근이 이렇게 덮고 있는데 가장 안쪽에 인맥과 가까운 것이 족소음 신경이죠. 대흉근 TP 중에서도 경직 중에서도 이 위경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에는 족태음 비경과 수태음 폐경이 있고요. 태음경이 있어요. 안쪽으로는 족소음 신경이 있죠. 이 대흉근 경직이
족소음 신경 라인, 이 인맥과 가까운 부위가 가장 경직이 심하다. 이 사람은 수면 장애가 있어요.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했던 혈 중에 안쪽 복숭아뼈 바로 밑에 조회혈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조회혈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장통 같은 하지부 근육 경직과 관련이 많기도 하고 또 여기가 음교맥과 통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음교맥이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냐면 불면증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죠. 불면증의 단계가. 그 중에서 입면장애 있죠. 잠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려고 누우면 30분 내로 잠을 자야 되는데 지금 1시간 넘었는데 잠이 안 와. 이렇게 수면에 빠지는 데 있어서 아주 애로를 겪는 사람들, 잠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 이런 불면증 환자들의 경우에 음교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2경맥 중에서 음교맥과 가장 기능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족소음 신경이죠. 그래서 이 불면증 환자들의 경우에 이 대흉근 TP 중에서도 신경이 지나가는 안쪽 인맥과 가까운 부위가 유별나게 경직이 심한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간에 위경 라인이 좀 경직이 심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소화장애가 있는데 이 소화장애가 어떤 식이냐면 밥을 먹고 나면 여기 명치 부위 또는 심장이 있는 여기 명치하고 왼쪽 가슴 사이에 중간 부위 여기가 심장의 위치인데요. 이 명치하고 약간 왼쪽에 심장 부위가 불쾌해요. 저기 맛있는 게 있는데 내가 더 먹고 싶은데 어때요? 여기서 주인님 그만 드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요. 불쾌해요. 이쪽에서 뭔가가 묵직한 느낌, 불쾌한 느낌이 자꾸 치고 올라와요. 이런 사람들은 요 가운데 위경 라인이 경직이 아주 심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잘 체합니다. 이게 경직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여기가 경직이 심한 사람들이 여기가 불쾌한 느낌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밥 먹다가 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또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잘 급하게 먹어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쪽이 심한 경우 아니면 여기에 불쾌감을 잘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에 내가 진짜 남들보다 급하게 먹나? 한번 유심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급하게 먹는 사람이 천천히 먹는 사람보다 체하기 쉬운 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여기 족태음 비경이나 수태음 폐경, 이 폐경 라인이 안쪽에 비해서 유별나게 여기가 경직이 심하다.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불안증후군이나 우울증이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슬퍼요. 왜 슬퍼? 몰라. 묻지 마. 그냥 슬퍼. 그냥 슬퍼요. 1년 365일 중에 300일이 가을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누가 날 기쁘게 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기쁨이 안 느껴져요. 우울증이죠. 그런 경우에 아니면 불안하거나 왜 불안한데? 몰라. 그냥 불안해. 이런 경우에 대흉근 TP 중에서도 바깥쪽 특히 이 외상부 이쪽에 경직이 심한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족소음 신경의 경우에 수면 장애와 관련이 깊다 하는 것을 제가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족소음 신경의 경혈들 중에서 흉부에 있는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